안녕하세요, 싸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선 너는 근성이 없어서 그래, 또는 그냥 게을러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우리 뇌의 특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어떤 목표를 위해 진득하게 노력하는 것을 원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찌 보면 의지력이 약하고 끈기가 없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란 건데요. 일단 뇌는 우리 몸의 수많은 장기들과 많은 부분들이 비슷하지만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가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인데요. 그 근거로 뇌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점, 시냅스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복잡한 인지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필요하지만 단순히 신경세포들을 무한히 생성하는 방법을 택하기보단 기존에 존재하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점, 즉 시냅스 간의 연결을 이용해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뒀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통해 수많은 신경회로를 재구성함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효율성을 극한으로 추구하는 뇌는 행동의 이유가 되는 보상체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 말은 우리 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게임을 하는 것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확실한 보상이 제공되고 또 그 보상이 제공되는 시간도 훨씬 빠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그 즉시 즐거움이란 보상이 주어지지만 노력과 긴 시간이 필요한 공부는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며 또 좋은 성적과 합격이란 보상도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효율적인 것을 좋아하는 뇌는 더 빠르고 확실히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을 할 때 더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선택하기보다 게임을 더 열심히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고 있진 않는데요. 분명히 게임과 쇼핑같이 즉시적인 보상들을 모두가 좋아는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것이죠. 분명히 뇌는 극한의 효율을 좋아하기에 즉시 보상이 제공되는 것들을 좋아해야 하는데 어찌 비효율적인 보상인 공부와 자기계발 같은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런 현상을 설명한 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욕구 위계 이론을 만든 매슬로우입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위계를 가진 욕구가 있고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욕구들이 충족되면 다음 상위에 있는 욕구도 생긴다고 했는데요. 이 이론의 최상위 단계에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죠. 쉽게 말해 전쟁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선 공부나 자아실현 같은 상위 욕구들은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선 공부와 같은 자기 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론들이 다 그렇듯 이 동기 이론도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전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욕구 위계 이론은 도파민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인간이 가진 신념에 따른 행동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력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신념을 지키느라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요. 네, 그들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신념이라는 것이 우리 뇌의 효율성과 보상체계를 깨트리는 유일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란 건데요. 즉 신념은 기존의 보상체계를 넘어선 더 강력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봅시다. 분명 그들도 지금의 노력이 반드시 큰 보상을 얻을 거란 확신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빨리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과의 다른 점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행동이 가치 있음을 안다는 것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또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신념은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행동하는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 신념이란 것은 우리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 우연히 목욕을 하고 시험을 쳤더니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고 또 다음 시험에서도 똑같이 목욕을 했을 때 역시 결과가 좋았다면 우린 그 두 번의 경험만으로도 작은 신념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시험 전에 목욕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념을 형성하는 데는 대단한 경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우연한 경험을 몇 번만 반복해도 쉽게 신념은 형성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신념은 내가 믿고 싶은 편향과 이런 우연에 의해 형성되는 신념은 아닙니다. 오로지 내 계획에 따른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념을 말하는 건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미라클 모닝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란 유명한 베스트셀러이자 책 제목인데요. 일찍 일어나는 것을 시작으로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라클 모닝은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하는 것을 실행하는 경험은 바로 우리 뇌 영역들 중에서도 성공의 뇌라고 불리는 전전두엽을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새벽 일찍 일어나 행동하는 미라클 모닝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세운 계획에 맞춰 실행하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처럼 내가 계획한 대로 실행하는 경험은 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 행동들에 대한 고찰과 미래에 대한 사세까지 선물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약한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전전두엽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훈련시켰을 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이런 능력들을 하나로 모아 교육학자들은 메타인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알려진 그 메타인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평소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 것에 우연히 딱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뇌는 곧바로 강력한 신념으로 형성시키는데요. 마치 어떤 점을 볼 때나 성격 테스트를 할 때 내가 생각한 것과 그 결과가 겹쳐질 때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평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상관없이 비합리적인 신념이 형성되는데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심리학의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는데 이 또한 강력한 신념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처럼 내 의지와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신념을 형성해야 하는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나의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지는 신념은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의지와 경험으로 만들어진 신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먼 항해를 떠나기 전에 배가 튼튼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출항도 할 수 있듯이 시험과 공부 그리고 일이라는 긴 항해를 떠나기 전에 나라는 배가 견고하다는 믿음과 신뢰는 그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게 해주니까요. 게임을 하기 위해 팀을 나누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 팀에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게임에서 이기려 하는 사람들이죠. 대개 전자의 사람들은 남 탓을 자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내가 약하고 못하는 팀에 들어왔고 한탄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팀이 강하고 약하든 간에 어떻게든 이겨보려 파이팅을 외치죠. 즉 누가 들어와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도 이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는 겁니다. 네, 결과와 상관없이 말이죠. 어찌 보면 이 둘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팀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명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신념이 깔려있고 다른 한 명은 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 나만 잘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신념이 깔려있죠. 즉 각자의 신념에 따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둘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금의 미라클 모닝이 더 유행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내 의지를 확인하고 그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죠. 그리고 그 경험이 누적되면 점점 자신에 대한 신뢰와 신념은 더 강력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그렇게 대단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쉽게 형성되기 때문이죠. 우리도 간단한 일이라도 내 계획을 조금씩 늘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굳이 새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굳이 몇 킬로의 러닝이 아니더라도 단 20분에서 30분의 느린 걸음도 좋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들은 나 자신을 존중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오를 더 좋은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이상 사오였습니다.